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차트의 유혹, 주식 투자에 대한 지각 심리학적 이해, 오성주 지음, 한국경제신문에서 펴낸 책입니다. 들어가며 주식 투자를 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투자의 시대가 왔다. 국내 주식 계좌는 코로나19 발생 전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해외 주식 계좌와 가상화폐 투자 계좌까지 더하면 훨씬 많을 것이다. 부동산 가격의 폭등과 주식 투자 성공 사례 증가 등으로 가만히 있으면 손해본다는 인식이 퍼져나간 것과 더불어 낮은 금리, 비대면 계좌 개설, 스마트폰으로 인한 투자 편의성 증대 같은 투자 환경의 변화가 투자를 부추겼을 것이다. 그러나 투자의 세계는 예측이 매우 어렵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새로운 훈련이 필요하다. 충분한 준비 없이 조급한 마음으로 투자 세계에 뛰어드는 것은 큰 실패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대표적으로 20, 30대 남성 투자자들은 2020년 3월 코로나19로 주가가 폭락을 하고 V자 폭등을 하던 시장에서도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표면적인 원인은 잦은 매매 때문이었다. 아마도 다른 연령대의 초보 투자자들도 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지금처럼 지수가 정체 상태인 상황에서는 손실로 고생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훨씬 많을 것이다. 미래의 몸이 편하고자 시작한 일인데 현재의 몸이 고생하게 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투자는 중독성이 매우 강해 한번 발을 들이면 끊기 어렵다는 점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투자의 위험성에 관한 이야기는 거의 들리지 않는다. 현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단기 투자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았다. 여기에는 빨라진 산업의 변화, 매매 주문을 처리하고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전산 시스템과 인터넷 등 제반 요소의 발전, 그리고 스마트폰을 비롯한 IT 기계 사용의 증가에 따른 생활 습관의 변화가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단기 투자는 가상화폐 시장에서 더욱 활발한데 가상화폐 시장은 하루 거래 대금에서 이미 주식시장을 크게 앞질렀다. 단기 투자에서는 순발력이 중요하다. 투자가 지는 게임을 넘어 일종의 스포츠가 된 것 같기도 하다. 장기 투자와 비교했을 때 단기 투자에서 투자자들은 회사의 가치나 미래 전망, 경제와 금융 흐름의 의미보다는 단기간의 주가 추세에 더 의존한다. 가상화폐 투자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단기 투자에서는 차트가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 차트는 추세를 직관적으로 보여주지만 투자자들의 매매를 부추기는 면도 있다. 주가 차트 자체가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이다. 하루 동안의 순수 거래 대금은 10억 원도 안 되는데 전체 거래 대금은 1,000억 원이 넘는 주식이 허다하고 주가의 급등과 급락폭이 10%가 넘는 종목도 수십 개에 이른다. 이것은 주가가 경제현상이 아닌 심리현상이 되었음을 말한다. 이 책에서는 단기 투자에 초점을 맞춰 지각 심리학적 관점으로 주식 매매 행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지각 심리학은 시각과 청각 같은 감각기관으로 전달된 정보를 파악하고 적절한 동작을 취하는 일련의 과정을 연구하는 분야다. 간단히 말해 실세계에서 인간이 살아가면서 적응하기 위해 획득한 지각 기술들이 있다. 그런데 이 기술들을 주가를 해석하고 예측하는 데 자동적으로 사용해서 투자 실패가 일어날 수 있음을 지적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실세계를 눈으로 보고 해석하는 시각 기술, 스마트폰과 컴퓨터 같은 디지털 생활이 가져온 멀티태스킹에 따른 주의 기술, 고도로 학습된 동작 기술, 그리고 바쁜 일상에 적응된 시간 사용 기술이 있다. 이 기술들이 주식 투자 과정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고 실세계를 살아가며 습득한 이러한 지각과 동작 기술들이 주식의 세계에는 맞지 않음을 지적한다. 단기 투자에서 위험은
대체로 차트의 급등락에서 비롯된다. 주가 차트가 오르면 개인 투자자들은 참지 못하고 벌떼같이 달려들어 주식을 사고 만다. 이 행태는 우리나라에 처음 주식 거래가 있었던 일제감정기 때부터 해방 뒤 증권사 객장 시절에 이르기까지 수도 없이 등장한 문제였다. 그런데 아직도 같은 일이 매일 반복되고 있다. 과거에는 작전 세력들이 수개월 동안 치밀하게 준비해서 주가 조작으로 급등과 급락을 만들었지만 지금은 며칠 또는 몇 시간, 그것도 세력만이 아니고 이를 추종하는 불특정 다수에 의해 주가의 급등락이 일어난다. 급등락하는 주식을 매매하는 것과 관련된 투자 행동들은 대부분 아직 잘 설명되지 않고 있다. 행동경제학과 행동금융학 등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에 맞지 않은 많은 인지적 오류와 편향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해왔지만 이런 설명들은 실험실에서 참여자들에게 확률 문제 또는 통계적인 의사결정 문제를 낸 뒤 나온 선택을 분석하여 도출된 결과들이다. 주가 차트를 보고 매매하는 단기 투자 상황에는 잘 맞지 않는다. 확률 판단과 통계적인 의사결정의 처리 과정이 주식 투자의 시각적 매력 또는 공포에 압도당하기 때문이다. 이 책의 또 다른 목적은 주식 투자를 심리학 연구의 대상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현재 어찌된 일인지 이상하리만큼 주식에 관한 심리학 연구를 찾기 어렵다. 경영학이나 경제학에서 나온 논문은 많은 것과 대조적이다. 경영학자나 경제학자는 투자와 같은 경제활동을 집단의 관점에서 본다. 그래서 주로 방대한 투자 자료를 분석하여 결론 내기를 좋아한다. 반면 심리학자는 정통적으로 사람의 행동을 개인의 관점에서 본다. 따라서 실험을 통해 특정 행동의 인과관계를 찾기를 좋아한다. 아쉽게도 이 책에서는 주식에 관한 새로운 실험을 소개하기보다는 이미 나와 있는 심리학 이론들을 이용해 투자자의 행동을 설명하고자 노력했다. 이 책을 통해 투자를 하게 된 개인들이 스스로 이해하지 못하는 자신의 매매 행동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궁금증이 풀리기를 기대한다. 2021년 12월 오성주 6장 누가 내 손가락으로 매수 버튼을 눌렀을까? 왜 내가 주식을 팔면 주가가 오를까? 우리가 어떤 동작을 취할 때 그에 따른 효과가 거의 즉각적으로 나타난다. 벽 위에 스위치를 켜면 천장에 불이 들어오고 계단을 걸으면 신발에서 소리가 들려온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취한 동작에 따른 효과는 대체로 0.2초 이내에 나타난다. 이렇게 자신의 동작과 효과가 규칙적으로 연합될 때 우리는 강력한 동작의 인과성을 느끼게 된다. 반면 특정 동작과 특정 효과의 발생이 확률적으로 낮거나 지연이 개입하면 인과성이 현저히 줄어든다. 한편 동작과 효과 사이가 아주 짧지 않고 상당한 시간 지연이 있을 때에도 통제감을 느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 시험 점수가 잘 나온 경우를 생각해보자. 공부를 한 일과 시험 결과가 나온 일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 차이가 있다. 이렇게 동작과 결과가 즉각적이지 않아도 어느 정도 인과관계를 느낄 수 있다. 인생에서 통제감은 매우 중요하다. 스스로 마음먹으면 인생이나 환경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은 자신감의 배경이 된다. 반면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안 돼 라는 학습된 무기력이 있으면 자칫 우울증으로 빠질 염려가 있다. 단기 투자에서 종종 투자자는 자신이 매수나 매도한 직후 주가 변화가 일어날 것처럼 느끼는 경우가 있다. 이를 통제의 착각이라고 한다. 물론 자신이 엄청나게 큰 돈을 움직이는 세력이라면 주가 변화를 이끌 수 있지만 거래량이 매우 작은 개인 투자자의 매매는 주가 흐름과 전혀 관계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매매 때문에 주가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것은 마치 아래로 흐르는 물에 손을 넣어보고는 내가 손을 넣으니 물이 아래로 흐르네 라고 생각하는 것과 비슷하다.
하지만 주식을 매수하고 얼마 뒤 주가가 하락해 손실을 보게 되거나 주가가 상승해 수익을 보는 것은 투자자의 동작이 원인이 된 게 맞다. 투자가 없었다면 아무런 손실과 수익이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투자에서 인과관계는 투자와 주가의 관계가 아니라 투자와 손익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매매와 주가에 대한 통제의 착각은 착시다. 주가 변동률이 높거나 회전율이 높은 주식을 매수한 직후 빠르면 몇 초에서 느리면 몇십 분 사이에 주가의 변화가 일어난다. 이때 주가가 기대한 대로 오르면 사람들은 강한 통제의 착각을 느낀다. 반면 기대와 달리 주가가 하락하면 내가 사면 주가가 내려가고 내가 팔면 주가가 오른다 라는 착각을 하기도 한다. 심지어 등 뒤에 CCTV가 달려있고 자신의 매매 동향을 일일이 감독하는 것처럼 느끼기도 한다. 연구에 따르면 주식 거래에서 통제 착각이 클수록 투자 성과가 낮다. 영국의 조직행동학 연구자 마크 펜턴 오크리비와 그의 동료들은 증권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다. 이 실험에서 참여자들은 50초짜리 간단한 주식 매매 게임을 경험했는데 버튼을 누르면 주가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는 말을 사전에 들은 상태였다. 그런데 사실 차트의 변화는 완전히 무작위였다. 게임이 끝난 뒤 참가자들은 자신이 누른 버튼과 주가의 변화 사이에서 느낀 통제감을 평가했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자들은 참여자들의 통제감 점수가 참여자의 학력, 근무 성격, 고참 직원의 평가 등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검토했다. 그 결과 통제감이 높은 직원일수록 투자 경력이 짧았고 투자 성과와 고참 직원의 평가가 낮았다. 주식 거래에서의 통제감에 대한 이 연구는 투자자의 자세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 통제감이 너무 높은 경우 주가가 투자자 기대대로 상승하지 않으면 쉽게 무기력에 빠질 수 있고 이에 따라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여 합리적인 투자를 못할 가능성이 높다. 내가 샀는데 금방 올라야지 하는 기대가 높을수록 주가 변화가 없거나 주가가 하락하면 손쉽게 매도하고 다른 주식을 매수할 수 있다. 반면 주가 흐름을 자신의 동작과 별개로 객관적으로 보고 수용한다면 무기력은 덜할 것이고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해 좀 더 합리적인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매매 행위와 주가 흐름의 관계를 너무 인과적으로 보지 않고 수용적으로 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뇌동매매 막는 방법 1. 자신의 행동을 제약하라. 앞서 급등주 추격 매수와 뇌동매매는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동작임을 설명했다. 즉, 우리 몸속에 배어있는 실세계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본능이 그 원인일 수 있다. 매매 버튼을 누른 손가락은 내가 움직인 게 아니라 우리 할머니와 할아버지, 그 할머니와 할아버지, 그 할머니와 할아버지께서 누른 것이다. 과연 경험과 훈련을 통해서 급등주 추격 매수를 하지 않는 게 가능할까? 아마 매우 특별한 훈련으로만 가능할 것이다. 바로 지각과 동작 회로의 직접적인 변화를 수반해야 한다. 단순히 추상적 수준에서 하는 각오와 다짐은 결코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내동매매를 바꾸지 못한다. 다음은 추격 매수와 내동매매를 끊어내는 매우 특별한 훈련법이다. 계획된 매매를 하라. 분봉 차트나 호가창 자체를 보지 않고 사전에 계획한 대로 매매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어렵다면 자신이 직접 하지 말고 누군가에게 부탁하라. 눈을 감고 외면하라. 급등주를 마주쳤을 때 화면에서 재빨리 눈을 떼고 도망치는 것이다. 급등주가 검색되거나 화면에 보이지 않도록 옵션을 미리 설정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가르시아 효과를 이용하라. 미국의 심리학자 존 가르시아는 음식을 받을 때 방사선을 함께 쬐는 쥐는 그 음식을 혐오하게 되어 잘 먹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런데 이 학습은 단 1회의 경험만으로 충분했다. 기존의 이반 파블로프나 BF 스키너의 학습 이론에서는 학습 빈도가 학습에 결정적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가르시아의 1회 학습 이론은 큰 파문을 일으켰다. 이렇게 한두 번의 경험만으로 학습이 일어나는 것을 가르시아 효과라고 하는데 주로 맛과 관련이 있다. 사람의 경우에도 우연하게 어떤 음식을 먹고 체하면 그 음식을 멀리하게 된다. 민트 치약에 익숙한 우리나라 사람은 민트향 아이스크림을 먹기 힘들다. 옛날에 아이가 젖을 떼게 할 때도 특정 맛이 주는 거부감을 이용했다. 맛있으기로 유명한 소태나무 잎을 찧어 그 즙을 젖에 바르면 아이는 한 번 빨아보고 더 이상 젖을 찾지 않게 된다. 개인 투자자들은 자신이 산 주식의 주가가 급락해 큰 손해를 입으면 그 주식을 멀리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주식에서의 가르시아 효과라 볼 수 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른 주식의 급등주를 또 매수하는 행동을 지속하는 투자자도 있다. 아마 이 주식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급등주를 매수해 급락을 경험할 때마다 소태나무 잎을 한 장씩 씹어 먹으면 어떨까? 소태나무는 몸에 해롭지 않고 소화를 돕는다 하니 급등주를 매수하지 않을 수 있다면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한 방법이다. 주가가 떨어지는 심상을 하라.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것을 심상이라 한다. 심상은 엄마 얼굴, 홍어 냄새, 고양이 털의 부드러움, BTS의 음악 소리처럼 마음속으로 떠오르는 모든 종류의 감각 경험을 포괄한다. 현대 심리학에서 심상은 약한 정도의 지각으로 본다. 예를 들어 엄마 얼굴을 떠올렸을 때 우리 뇌는 엄마 얼굴을 실제로 볼 때 활성화되는 얼굴 영역이 약하게 활성화된다. 즉, 심상은 수상적인 것이 아니라 뇌에서 관련된 신경활동으로 스스로 활성화하는 것이다. 심상은 매우 강력한 도구다.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실제로 경험한 것과 비슷한 신체적, 생리적, 심리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다만 뇌 활성화 정도의 관점에서 실제로 눈으로 자극을 볼 때보다 약할 뿐이다. 실제 자극이 심상보다 훨씬 강력하므로 주가가 떨어지는 것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는 추격 매수를 멈추기 어려울 수 있다. 벽에 세력이 좋아하고 있는 모습을 담은 그림을 붙여놓고 자주 보라. 사람들은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슬퍼하면 좋아하고 기뻐하면 싫어진다. 야구 중계를 보면서 상대팀을 응원하는 사람들의 표정을 봤을 때 느낀 감정을 떠올려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급등주는 세력의 행동으로 일어나므로 세력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떠올리면 매수하는 행동을 억제할 수 있다. 급락주를 공부하라. 하루에 하나씩 급락주를 찾아 차트, 매매 동향, 뉴스와의 관계를 공부한다. 이 방법은 급등주를 추격 매수하는 행동을 막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어떻게 개인 투자자가 외국인이나 기관으로부터 물량을 떠왔는지를 배울 수 있고 급등주의 실체를 몸으로 익힐 수 있다. 스마트폰을 멀리 둬라. 출근길에 스마트폰을 자동차에 두고 급한 전화는 사무실 전화로 받는다. 우연히 급등주를 알게 되어도 주차장까지 멀기 때문에 포기하게 된다. 스마트폰을 몇 미터만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두는 방법도 효과가 있다. 특정 장소에서만 매매하라. 회사에서 1km 떨어진 카페까지 걸어가며 매매를 하는 것처럼 특정 장소에만 매매하는 습관을 들인다. 환경도 매매에 영향을 주므로 특정 장소에서만 매매하는 습관이 들면 유혹에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무작위로 증권사 앱을 이용한 뒤 지워라. 우리나라 증권사는 20개가 넘는다. 이 모든 증권사 투자 앱을 스마트폰에 깔고 무작위로 증권사를 골라 투자를 한 뒤 앱을 지운다. 대체 어느 앱에 어떤 주식이 들어있는지 모를 것이다. 각 앱의 접속 비밀번호도 각기 다르게 설정해 수첩에 적고
수첩을 장롱 깊숙이 넣어둔다. 뇌동매매가 불가능할 것이다. 율리시스 계약을 이용하라. 물리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미리 제약하는 것을 율리시스 계약이라 한다. 퇴직하기 전에 퇴직금을 찾을 수 없게 한 퇴직연금 제도가 율리시스 계약의 좋은 예다. 앞서 언급한 스마트폰 멀리 두기와 투자 앱을 지우기가 이에 해당할 것이다. 토스증권 앱처럼 매매가 불편한 앱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왜 일정 기간 팔 수 없게 강제하는 주식 앱은 없을까? 매수하고 나서 일주일, 2주일, 한 달 뒤에 찾을 수 있도록 강제하는 주식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만일 사전에 찾고 싶으면 위약금을 많이 내게 하거나 3회 위반 시 강제 탈퇴와 같은 처벌이 있는 주식 말이다. 배우자에게 투자를 맡겨라. 장기 투자를 하는 배우자에게 수익을 반씩 나누기로 하고 투자를 맡겨라. 믿음도 사고 돈도 벌 것이다. 내동매매를 막는 방법 2. 매수 설문을 이용하라. 면접만으로 사람을 뽑는 방식이 면접관들의 생각만큼 그다지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집단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성실히 근무할 것인가에 대한 면접보다는 면접자의 외모, 목소리, 상냥함처럼 인상에서 오는 매력에 면접관들의 판단이 편향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일찍이 미국의 심리학자 폴 밀은 정신과 의사가 대면으로 환자의 진단을 정확하게 진단할 가능성이 몇 가지 통계의 기초에 만든 설문 점수보다 못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차트를 보고 주식을 사는 것은 면접을 보는 것과 비슷한 면이 많다. 특히 데이 트레이딩 상황에서 급등하는 분봉은 매우 매력적으로 보여 투자자의 이성을 잃게 만든다. 미래 조언에 따라 자신만의 매수 설문을 만들어 사용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주가를 움직이는 중요한 요인과 위험 요인을 정한 다음 각 항목의 점수를 매기고 총점을 내본다. 예를 들어 다음의 그림 6-7은 5가지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마음이 안정되어 있는가? 이 강한 느낌, 기대감은 얼마만인가? 뉴스가 매력적인가? 현재 주가 상승률은 어떠한가? 회사가 믿을 만한가? 최근 투자자 수급은 괜찮은가? 계산을 정확히 하기 위해 엑셀 프로그램의 각 항목에 대한 점수를 입력하면 총점이 나온다. 이 표에서 총점은 최고 27점이 가능하다. 가령 매수에 대한 자신만의 기준이 20점이라면 이를 넘으면 매수하고 그렇지 않으면 매수하지 않는 것이다. 나중에 성과를 비교하여 점차적으로 표를 수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공식을 이용하면 적어도 직관에 따른 충동 매수는 약화되고 통계에 따른 매수가 좀 더 강화될 것이다. 뇌와 몸은 연결되어 있다. 인간이 하는 대부분의 일에서 뇌와 몸은 서로 유기적으로 협동하고 이 협동은 매우 자동적으로 일어난다. 몸 기반 인지라고 불리는 이론은 인간의 기억, 추론, 언어, 감정 등 주요 마음 작용들이 몸의 상태나 몸이 처한 상황에 영향을 받으며 순수하게 독립적으로 마음만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제안한다. 이 제안을 지지하는 증거들은 다양하게 관찰된다. 배가 고프면 우울해진다. 얼굴 표정을 밝게 지으면 기분이 좋아진다. 손가락을 움직이면 산수 셈이 더 잘 된다. 수학 전보다 수학 후에 농부의 인지 기능이 더 좋다. 날씨가 좋으면 주식시장의 투자금이 더 증가한다. 등등.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에도 배가 부른 다음에야 감상이라는 인지 기능이 작동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 한편 뇌와 몸은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기도 한다. 머리가 멍청하면 손발이 고생한다는 말은 머리의 부족함을 손발을 움직여 채운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주식으로 돈을 잃었다면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해 손실을 메울 수 있다.
머릿속에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을 때 손으로 버튼을 눌러보면 비밀번호가 풀리기도 한다. 반대로 손발의 부족함을 머리로 메꿀 수도 있다. 육체 능력으로 돈을 버는 게 불리한 사람은 부동산 투자나 주식 투자처럼 투자를 통해 돈을 벌어 손발을 편하게 해줄 수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육체 노동에서 벗어나 시간의 여유가 생긴 것도 몸의 한계를 머리로 뛰어넘은 것이다.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뇌와 몸은 서로를 위해 협력하며 일하곤 한다. 그런데 주식시장의 교훈은 어떠한가? 주식을 할 때 몸은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최대한 배제하라는 것이다. 계획을 사고 계획을 팔라는 격언은 최대한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생각해 주식을 매매하라는 것이다. 빚내서 투자하지 말라는 격언은 빚을 내면 초조해지고 쉽게 감정적이게 되어 이성을 방해하므로 몸이 처한 상황을 배제하라는 뜻이다. 그런데 완전히 몸을 떼고 머리로만 생각하는 게 가능할까? 안타깝게도 가능하지 않으며 다만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몸을 배제하고 머리로만 주식을 하라는 것은 몇천억 원짜리 최신 전투기를 수입해서 조종석에 붙어있는 컴퓨터 시스템으로 엑셀 프로그램을 돌리는 일과 비슷하다. 주식을 하는 목적은 몸을 위한 것이다. 돈을 벌어 현재나 노후에 몸을 편하게 하기 위함이 아닌가? 일상생활에서 얻은 많은 교훈은 몸을 긍정적으로 유지하면 오히려 뇌의 기능이 더 좋아질 수도 있다고 제안한다. 아리스토텔레스 학파를 종종 소요 학파라 부르는데 여기서 소요는 걸어다니는 뜻을 뜻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자들과 산책하면서 공부를 했다는 말에서 유래했는데 이는 걸음이 공부에 중요한 도구였음을 시사한다. 사유하기 위해 걷는다는 말은 니체와 같은 유명한 철학자들 사이에서도 수도 없이 등장한다. 데니얼 카너먼과 아모스 트버스키도 대부분 좋은 연구 아이디어는 실험실이 아닌 함께 걸으면서 나왔다고 말하지 않는가? 이미 많은 심리학 실험 결과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에어로빅 수업에 참여하는 노인들의 인지 기능이 좋다는 연구 결과나 걸을 때 창의적인 생각이 더 많이 나온다는 것을 보여준 연구 결과가 그 예이다. 그러므로 주식 거래에서 몸을 방해물로 생각할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인지 기능에 대한 몸 활동의 중요성은 일종의 몸 주식을 할 것을 조언한다. 편안한 소파에 머물기보다 작은 오솔길을 따라 걷다 보면 좋은 결론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